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4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홍콩 시장, H주, 레드칩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H 지수가 5천을 이탈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11월, 12월, 1월 쭉 올라왔다가 고점 찍고 한 13.46%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흐름 그런 것들, 기술주들 움직임, 그 다음에 단기 낙폭 과대주, 그리고 셔커버링 이런 메커니즘이 기술적으로 작용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국내 주식들도 비슷한 개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비슷한 모습이 나왔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쪽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홍콩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좀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또 다시 또 추세 하향으로 가는 건지, 우리나라 종목들도 점점 지금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바이오 전반, 그 다음에 대형 우량주,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반면 또 경기 방어주인 KT 이런 거 국내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주식인데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 그다음에 정부 소비자 물가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규제안 이런 것들이 계속 괴롭히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오늘 또 시젠 주가가 거의 한 6.7% 하락하면서 신저가가 나왔는데요. 전일 보면 정말 이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제 모더나 주가가 6.7% 빠졌습니다. 코로나 관련주죠. 코로나는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이제 일어나느냐? 그렇다고 또 새로운 산업 주식이 폭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반대급부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코카콜라가 그 다음에 나이키가 그 다음에 멀티 디즈니가 폭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반영하지 않고 떨어지는 거는 째깍째깍 반영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가 힘든 상황인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은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놓고 오듯이 지금은 역행, 지금 약세 장세에서 주식 투자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사리 돈을 벌기가 힘든 거죠. 지금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스코텍, 바이오 쪽 조금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하면 휘청휘청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셀트리온 오늘 이제 종가를 좀 예상치 할까부터 보는데, 오늘 이제 거의 장중에 계속 조정을 보이다가 종가 들어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힘을 좀 내는 모습을 막판에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뭐가 있나 하고 봤는데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신호가 나오거나 뭔가 호재가 나오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147,4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오후장 들어도 1시 반부터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이제 종가가 끝나봐야겠지만 현재 여전히 외국인 기관 동반으로 특히 연기금 계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 기관,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인, 그다지 수급적으로도 뭔가 센세이션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 제가 늘 이제 이 마라톤 투자 방송을 찍으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얘기 드렸고 지금도 얘기 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도 피의 움직임, 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손끝, 발끝까지 피가 계속 순환이 되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피가 멈춰버리면 이제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주시장도 이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종목 하나하나마다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에는 그 돈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어떤 쪽은 너무 돈이 쫄려서 상승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너무 피가 안 통하다 보니 이렇게 주가가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끊임없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방향성을 선정하는 거는 거의 외국인이었고요. 지금
그 이제 피가 안 통하는 쪽, 뭔가 흐름이 안 좋은 쪽에서 이제 손절 뭐 얘기하듯이 좀 잘라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고민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 게 관건인 거죠. 뭐 부상 당할 수도 있고, 발목이 삘 수도 있고, 손목이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심장이 튼튼하다면, 신체가 건강하다면 결국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가 이제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셀트리온을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에서 이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 빌런 신한 쪽, 뭐 그 다음에 뭐 JP, 그냥 공식적 빌런 JP 모간 셰이스, 모간 스탠리, 뭐 하여튼 모자 모드리치 들어가는 모자 들어가는 아이들은 다 빌런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또 빌런 투자 회사가 있죠. 신한은 공식적인 뭐 거의 외국인 증권 창구로 될 정도로,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간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공매도 이제 조사를 했더니 뭐 전부 신한증권 창구로 매도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걸 뭐 암암리에 그냥 그 뭐죠? 잠깐 생각이 나는데 여기 네, 대차도 안 받고 대차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막 전화 온 대로 그냥 다 공매도 쳐준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한도 이제 빌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보면 좀 하락하는 기업들 보면 JP 모간 뭐 스탠리,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신한이 이제 매도 창구 위에 서 있으면 이제 대부분 이제 모간 스탠리, 골드만삭스, 신한투자증권 이러면 공매도거든요. 빌런들이.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이 교묘한 아주 검은머리 외국인인 거죠. 원래는 이제 한국인 창구로 보이나 실적으로는 외국인 공매도 창구가 되는, 대행해주는, 위탁받아서 대행해주는. 보시죠, 신한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미래나 다른 쪽보다 신한이 영업을 잘하는지 그 공매도 쪽, 해치펀드 쪽하고 연관성이 좀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늘 이 공매도 기업의 1위는 모간 스탠리, JP 모간이 들어가면 신한이 같이 함께 움직이더라.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빌런 중에 하나죠. 전 빌런이란 용어도 이제 MZ 세대나 젊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빌런이 뭐지? 이제 막 빌런 도대체 뭐지? 쉽게 말하면 악당인 거죠, 악당.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빌런들, 이제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커 같은 악당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빌런이라고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하죠, 젊은 애들이. 그래서 친구들도 뭐 놀다가도 어째 빌런이다 하면 이제 뭔가 좀 악당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좀 같은 편인데도 악당인가 싶은 뭐 그런 아이들. 그래서 셀트리온 쪽도 신한 쪽은 조심하자. 신한 창구에서 뭐가 움직이면 신한이 좀 들어오면 이제 쇼커버링이 좀 오는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이제 종가 상에서 공매도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공매도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지금 분위기가 막 공매도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뭐 주가가 폭락한다기보다는, 일단 어제 계속 얘기 드렸던 이 트렌드 자체가, 얘기 드렸던 뭐 바이오 업종, 바이오 업황, 제약 이쪽만 나쁜 게 아닙니다.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뭐 셀트리온에 문제가 있나? 그렇진 않습니다. 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제약 쪽도 지금 거의 뭐 처참한 수준입니다. 얘네들이 주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시면 완전 역배열 상태고요. 다 뭐 HLB 제약, 뭐 중해 제약, 뭐 CMG 제약 다 그냥 바닥을 벅벅 끼고 있습니다.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그냥 완전히 넉마주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업종이 또 제약이고 지금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코시국을 지나고 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주가 움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장에서 외국인이 찍은 삼성전자, 뭐 LG 하이닉스, 뭐 2차전지 몇몇 업종들만 정말 핀셋 투자, 정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들여서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다 팔고, 예를 들어서 돈이 이제 피자가 8조각이 나오면
이제 몇 조각은 안 남은 거죠. 예. 그 몇 조각 안 남은 거를 다 예쁘게 손질해서 또 먹고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신규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데 그나마 요즘에 이제 예금 금리가 좀 많이 다운됐죠. 4%대까지 다운됐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좀 유입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기대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벌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될 것을 예상하고 둔화되었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베팅 자금 뭐 이런 거에 좀 들어오면 좀 숨통을 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순수하게 셀트리온 기업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계속되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공매도, 그 다음에 바이오 업황 둔화, 미국의 그 코로나 시국 이후에 유동성에 대한 어떤 이탈, 그 다음에 뭐 차익 실현 자금, 외국인들의 순매도 양상, 뭐 이런 게 복잡하지만 복합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서 계속 이제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끊기는 뭔가 그 변화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죠. 예,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강한 힘을 발휘해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어떤 심혈을 기울인다든지 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거나 또 그다음에 뭐 신약 개발 관련된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열리거나 아니면 바이오 신약이 막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쪽도 지금 어제도 나왔던 유플라이마 미국 진짜 이상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냥 순수하게 잘 진행되어서 FDA 승인되고 이런 것들이 빵빵 터져주면 또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이런 역별인 상태에서 좀 투매가 종종 나오기도 하니까 이제 그거만 이제 잘 피하면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게 차트가 너무 예쁜데 밀집되었는데 이제 뭔가 하고 있는데 뭔가 툭 나오죠. 이제 이 툭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툭이 나왔을 때 이 툭이 좀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기사도 나오고 악재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질 때 그때가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다음 넥스트 시나리오는 악재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그룹의 가장 최악의 국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예, 카카오 그룹이 카카오 공장이 불이 났죠. 예, 카카오 공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센터가 불이 나면서 완전히 이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끝나는구나, 이제 없어지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날이 주가의 바닥이었고 그러고 나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가 완전히 급반등해서 뭐 카카오뱅크는 거의 2배 정도 올라갔고요. 예, 카카오페이도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요런 양상. 테슬라 뭐 가격이나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주가가 $100를 그래도 안 깨주고 버티다가 반등했고요. 결국 셀트리온도 이제 여기서 악재가 하나 나와야 된다.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오히려 그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밀린다. 반등이 나온다. 그때가 이제 거의 이제 찐 바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3천이 나오는 건지 3바닥이 나오는 건지 뭐 쌍바닥이 나오는 건지 뭐 진바닥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핵심적인 그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악재다.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 이제 3월 3일날 뭐 실적 발표를 하겠죠. 예, 발표했는데 야이씨 뭐야 너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삥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재 소멸이 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 3월 1일 또 휴일 빼면 한 3, 4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구간 동안 이제 어떻게 양상을 보이는지 어떻게 이제 외국인 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격적으로는 뭐 그렇게 외국인들이 여기서 신나서 뭔가 장중에 보면 호가창 보면 야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공매도 이렇게 위에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그걸 사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매도 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래량 대금 자체가 지금 완전히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거래를 많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공매도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제 이 거래량이 없는 국면에서 쇼커버가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푹 쉬시고 이제 주말이니까요. 주말 동안 뭐 특별한 소식은 없겠죠. 예.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실 필요 없으시고, 그 다음에 뭐 주가 차트 본다고 해서 답 안 나오고요. 셀트리온이 갑자기 뭐 작년에 그렇게 좋았던 기업이 올해 갑자기 나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뒤져봤자 답답할 뿐입니다. 예. 주식창 자꾸 보고 내 계좌 잔고 봐봤자 변할 일 없습니다. 오늘 봤던 계좌 잔고가 내일 본다고 뭐 더 올라가 있을 일도 없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우유는 이미 엎질러졌는데 그 엎질러진 우유를 계속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죠. 예. 빨리 닦고 다시 우유 따라서 마시면 됩니다. 아니, 운동하러 나가고 청소하고 또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여행 가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죠. 내가 셀트리온 주식 투자해서 손실 보는 것은 손실이지만 나중에 회복되면 되는 거고, 나중에 또 돈을 벌면 되는 거고, 나중에 수익 나면 되는 거지. 이 소중한 나의 이 주말 황금 같은 이 내 시간을 헛되이 주식 때문에 얽매여서, 주식에 얽매여서 나를 계속 괴롭히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인을 사랑하시고 본인의 삶을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시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